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범죄 의혹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민주당 초선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지난 선거 때 LH 사태와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 정경심 씨의 2심 재판에서 이 LH 사태가 거론됐습니다. 전형적인 공직자들의 투기다, 뭐 이런 건데요. 자, 어제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법, 이 자리에서 검찰은 조국과 정경심 부부가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전형적인 LH 사태와 판박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 때를 봐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나눈 이 메시지는 정말 누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물론 정경심 씨 측 변호인은 전체를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빼서 이렇게 악의적 편집이라는 식으로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자를 본 국민들은 정말 속이 불편합니다. 아니, 폭발합니다.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는 조국과 자, 이 사모펀드 등으로 정말 불로소득을 6천, 7천 벌었다고 하소연하는, 오히려 불평하는 듯한,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종부세를 많이 냈다고 불평하는 듯한 이 정경심의 대화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열받을까요?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어제 열린 2심 공판에서 조국 부부의 이 대화는 참으로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떤지는 소위 말하는 LH 사태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경심 재판에서 검찰이 한 발언입니다. 자, 조국 부부 이 발언을 인용될 만큼 정말 공직자의 전형적인 도덕성 파탄입니다. 파탄. 자, 어제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관련 비리를 전형적인 고위직 친인척 비리의 형태로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검찰은 규정했습니다. LH 사태나 정경심 씨의 이 사모펀드 관련 비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검찰은 최고위직 공직자의 친인척인 피고인이 이 조범동, 조국의 오촌 조카입니다. 조범동에게 권력을 내세우면서 분양한 경제적 이익과 불법 수익을 추구했고, 조범동은 권력자의 친인척인 피고인에게 불로수익을 제공하며 권력의 위세를 이용해서 사업상 이권을 추구한 범행이라고 정경심을 비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조범동은 이 조국을 등에 업고 정말 위세가 대단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조국은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말할 겁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검찰은 2018년 5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정경심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언급했습니다. 1심 재판 때도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왜? LH 사태로 불로소득, 뭐 추미애 전 장관도 불로소득이었더니 뭐 지금 김부겸 총리 뭐 불로소득은 환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로소득을 누가 획득했는지는 이 재판 정경심과 조국의 문자 메시지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불로소득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 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 정경심은 남편에게 종합소득세, 종소세가 이 2,200만 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 유유라는 메시지를 씁니다.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대가 나왔답니다.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이랍니다. 폭망. 너무 많이 나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그러자 엄청 그 얘기네 이렇게 답한 뒤 곧 인컴이 엄청났구만. 소득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이게 부부끼리 나누는 대화입니다. 자, 그러자 정경심은 다시 약 6, 7천 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 이렇게 답합니다. 약 6, 7천이 불로소득이랍니다. 본인이 자복한 겁니다. 남편 민정숙한테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6, 7천 정도 불로수입이라고 썼을까요? 불로소득, 불로수입 이렇게 돈을 노동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정경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 오촌조카 조범동이 실소유한 사모펀드 코린트 P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월 860만원씩 모두 1억 5천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뭐 그냥 논합니다. 논화. 무슨 컨설팅을 했는지 모르지만 매월 860만원이면요. 이거 이 정도 월급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정경심은 동양대 교수도 하고 하면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이렇게 매달 860만원씩 모두 1억 5천만원 가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정경심이 코링크 P에 투자하면서 수익금을 보장받으려고 코링크 측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코링크의 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 횡령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만들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불로소득 6, 7천 정도 할 말 없음. 인컴이 엄청났구만. 엄청 그 얘기네. 조국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두고 검찰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국이 민정수석 재직 중 배우자가 차명으로 투자해 불로수입을 얻는다는 걸 서로 다 알고 있었고 정경심이 남편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이라 그래서 LH 사태와 비교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범동이 조국의 오촌조카가 아니고 뭐 이렇다면 이런 월 860만 원의 컨설팅비가 가능할까요? 일반 선민이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자기는 억울하고 깨끗하고 뭐 당당하고 정경심은 억울하고 4년 징역형을 살고 있는데도 무죄인데 뭐 검찰이 올가맸다고 지금 민주당 이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이 내로남불 정권 문재인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경심의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이 대화 전체의 맥락을 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의 아주 일부 대화만 발췌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남편이 정 교수 탓을 한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법률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취지로 나온 대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률적으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이게 법률적으로 위협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정경심이나 조국이나 뭐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변호사 수임료 팍팍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니 대한민국이 유전무죄, 유권무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제 2심 법정입니다. 조국 부부의 이 문자 메시지가 다시 한번 소환되면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조국은 이쯤 되면 좀 사과하고 이제 입 좀 닫고 있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은 LH 사태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위공직자도 아닙니다. 일반 공기업에 종사하는 월급도 엄청나게 받는 이런 공기업 직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뒤로 벌어들였다는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래서 터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세종시 공무원들의 또 이 아파트 특공인가요? 이것 때문에 또 폭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저질스러운 짓들만 골라서 한 것인지. 그러니 조국 민정 전 수석 문재인이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는 조국과 그 부인이 이런 짓을 마음껏 저지르고도 국민들 앞에 얼굴 두껍게 변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어제 법정에서 이 문자 메시지는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도덕 개념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